자, 이제 문재인의 망적으로 좀 갈까요, 변호사님? 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돌아볼 때 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문재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다. 민주당, 이 여당이 해놓은 짓거리다. 표면은 민주당인데 저는 그 민주당이라고 쓰고 뒤에는 기득권 좌파들, 그렇죠. 그놈들이 뒤에 대부들이 또 큰 손들이 다 있다. 네. 조정을 하고 시키는 대로 좀 하고 실수할 때도 있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대선 기간이 되면은 그동안 또 대통령이었던 문재양이 해놓은 거는 잘못한 거는 또 무슨 뭐 좌파의 다른 후보가 되면은 뭐 될 것처럼 막 또 분위기를 몰아가요. 그러면서 그동안 문재양의 그 망적들이 전부 다 덮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 다음 대통령이 좌파가 된다면 또다시 이어나갈 망적들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한번 변호사님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우리 문재인의 망적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업적 이걸 한번 봤는데 이렇게 문재인의 망적을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계가 주적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석탄을 밀수하던 선박들이 그냥 지금 솜방망이 처벌받고 동서 발전 관련해서 해운사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냥 지금 그 솜방망이 처리하고 그냥 묵인을 해줬어요. 모른 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일어나죠. 북계에다가 한번 중공을 거쳐서 유조선을 판매했는데 중고 유조선은요 무조건 최종 판매자는 판매 목적을 써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히 알면서도 이번에 유조선 두 척이 중공을 통해서 북계로 넘어간 걸 그냥 몰랐다는 식으로 해서 이것도 울먹거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국계가 유조선 필요하다면 그냥 갖다 주듯이 이런 느낌이 너무 들거든요. 저런 걸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방조범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흥진호 옛날에 기억나시죠? 냉동보고, 초기에, 정권 초기에 흥진호라는 데가 갔다가 냉동보고를 그대로 받아, 놔둔 상태인데, 거기 직원, 배에 탄 선원들이 내렸는데, 그 배에 탄 선원들 사진이 찍힌 게 전부 다 젊어. 네. 그리고 내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을로 왔댔잖아요. 고향에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인터넷 사람이 아무도 없고, 후에 기자들이 찾아도 아무도 없어. 그럼 이 흥진호 선원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 흥진호 소유가 국정원이고, 선박 조회를 하면. 그러면 그게 올바른 거냐? 갖다 준 거 아니냐? 문재인이 서적 그럴 때. 그 다음에 경유 반출 이런 사건들 선박 해상한 적 있죠? 네네. 우리 해경이나 우리나라만 봐준대요, 군에서. 눈 감고 못 보는 데 지나가고. 그러니까 열받아 영국까지도 오고. 미국 근해만 해안 순찰하던 해안 순찰선까지 와서 다 잡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자기의 적국에 대해서 이적을 하면서 다른 나라가 지켜주길 바라는 바라는 것도 아니죠. 지켜주지 않으면 제발 그냥 이적 행위를 계속하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공에 의해서 이거 건은 수백 명이 되겠지만 요즘 문재인 들어오고 나서 하나원의 탈북자들이 급감했습니다. 없어요 거의. 왜냐면 중공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고 중공에서 보낼까 다른 나라에서 보낼까 해도 입 닫고 있는 게 문재인한테, 문재인 뒤에 있는 놈들한테, 문재인 졸개들한테 찍힐까봐. 그래서 외교당국도 조용히 하고 침묵하고,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탈북자들, 브로커 포함해서 탈북자들 수십 명 아이들까지 강제 북송을 시켰어요. 그렇게 주변 선교단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교부에서 좀 도와주라 하는데, 신경 쌩까고 그냥 탈북 북송돼가지고 채용당했다고. 그러니까 저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것도 끔찍하지만, 이따 그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가 막히죠. 사람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저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남북 사무소 폭파당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문재인을 욕하면서 폭파시켰어요. 문재인이 원인자라고. 약하게 보이고, 비굴하게 보이면서 또 욕을 하는 뭘 약속을 했거나 말을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국민 세금 800억 이상 증발했죠. 이런 짓거리를 저질렀고, 자, 이게 버스 타고 오면서 만들어가지고
예, 이거 맞다.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인마 사진을 여러분들이 아주 불쾌할 것 같아서요. 이놈 사진을 좀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눈깔이 이만해져가지고 막 웃어 좋아하는 표정이 그거거든요. 눈 뒤집어진 그 표정인데, 네, 보십시오. 깡통회담 했죠? 네, 그 다음에 평화문서를 가장해서 항복문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GP, GOP 다 허물고 도로를 이제 붕괴선 사이에 도로를 만들고 지뢰 다 제거하고 아주 깔끔하게 잘 내려오라고 길을 닦았다는 거 아시죠? 네네. 길까지 닦았습니다. 다 열어줬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GOP도 해체했고 전방부대 해체했고 우리 기갑부대 이런데 유명한 데들 전부 국회가 싫어하는 데를 찍어서 꼭 지시하듯이 해체를 했습니다. 제1야전공사령부 8군단, 27사단, 21사단 등등 이래 돼 있는데 더 있겠죠. 이렇게 해체를 했고 가장 국회가 무서워하던 기갑부대 이런 쪽 박정희 대통령님 작품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 좋아하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아끼자 했던 기갑부대들을 해체했고 저거는 안타까운 건 정말 자,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예. 제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국군의 작전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저렇게 그냥 부대 그냥 하나 정도 한 개 사단 내려오고 없애고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전체 병력 운용하고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예. 어느 나라 작전이. 예.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받은 군인들이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런데도 우리가 군사정권 욕할 그게 있습니까 정말? 예. 또 세월호나 민주화 행사는 참여하면서 6.25 전쟁, 천안함 추모식, 연평해전 추모식 이런 보훈 행사, 안보 행사는 아시죠? 초기에 요새 눈치 좀 보는데 초기 1, 2, 3년 차는 해외 순방이다, 날씨다, 몸이 안 좋다 별 핑계를 다 대고 참여를 안 했어요. 국회 눈치 보고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어쨌든 상관이 지금 중공이나 북계에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진짜 경천 동지하고 저도 경악했어요. 저가 대 만찬에 청하남 연평도 유족 초대해서 그래도 초대를 하나보다 했는데 거기서 김정일이랑 손잡고 있는 사진. 사이코패스라고 그랬죠. 예, 또라이 중에 또라이죠. 경악을 했고 울었다잖아요. 막 유족 어르신들 중에. 정말 아니 이 김정은이가 김영철을 통해서 죽게 만들고 도발을 해가지고 최종 승리를 준 주적을 지가 손잡고 내 적이요, 내 간첩이요. 그걸 유족들한테 대한민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 가족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라이 중에 그죠? 저런 사이코패스 같은 행태가 그때도 나오잖아요. 우리 장병이 부상당해서 예. 병상에 있는데 자, 그 다음 이야기 나옵니다. 나오네요. 진짜. 이 뒤에 사진 배경이 정말 저는 슬퍼서, 뒤에 혹시 배경 이거 보이시죠? 아이들. 뿌옇게 냈어요. 근데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순직하셨어요. 헬기 추락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순직을 하셨는데 문재인이 웃으면서 아이 잡으면서 꼬마에게 웃으면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장면들 보세요. 다 인상이 문재인 웃고 있고 아이들 굳어있는 표정 보세요. 아이들이 비 오는 날 애를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저게 그러니까 참 정말 좌파 같았으면 우파 대통령 쓰러뜨릴 사유죠. 저게. 그럼요. 네. 우파 안에서도 반역자들이나 정바른당 같은 놈들 우파 안에서도 욕먹을 행태는 맞아요. 좌파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지뢰 밟고 발목 날라간 우리 군인 용사 있잖아요, 그죠? 네. 찾아가서 짜장면 같은 거 먹고 싶은 거 없습니까? 후후후 이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미친 것 같아요. 네, 진짜 사이버패스를 공감 능력 자체가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멍청하고 무식한 거 둘째치더라도. 문재인이 여기서 잘 꽂힌댔지 않습니까? 꽂히고 한번 지가 마음에 찍으면 끝날 때까지 증오하고 갈구고 안 되게 해요. 근데 이재명을 지금 찍었다는데 문재인이
과연 제대로 찍은 게 맞을까? 그러니까 저는 둘이 그 비슷한 끝판끼리 누가 이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정신 나간 둘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거죠. 우리 입장에서. 타짜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누가 쓴 걸 소리인지. 자, 그리고 보세요, 또. 귀순이사, 아까 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귀순이사를 밝힌 탈북민 2분을 전향서, 귀순이사서까지 적었는데도 속이고, 강제 북송을 시켜서 처형하고 결국 죽게 만들었잖아요. 아, 정말. 저건 그냥 살인입니다, 살인. 예. 살인 방조도 아니고요. 예.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살인 행위죠. 예.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사건 아시죠? 북한군이 총살하고 불태운 사건도 지금 보고받고 나서 어디 갔냐면 아카펠라 공연 갔대요. 이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대로 정신적으로 그게 뭐라죠? 사이코패스? 뭐 정신적으로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일반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도 사건을 조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예. 그리고 지금도요, 언론에 시시덮고 있고, 죽은 공무원 아이가 편집가에서 진상규명 제대로 해달랬는데, 쓸데없는 답만 형식상 하나 쓰고, 지금도 묵묵부답이고 지금도 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당을 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사안들이 지금 뭐 순간순간 사이코패스 짓 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에요. 뭐 좌파든 우파든 뭐 그건 상관없고요. 국민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나 아니면은 피해 회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아요. 국가의 존재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엄마님이 지금 웃긴 거 하나 썼는데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제가 이걸 뺐거든요. 손흥민이 어디 갔어? 호호호. 그거 김정수이가 돼가고 싶으면 김정수를 데리고 남자들이 빨가벗고 우통 다 먹고 있는 그런데 절대 들어오지 말아야 할 때 라커룸에 들어와가지고 손흥민이 울고 있는데 호호호 이러면서 김정수님 또 띵 해가지고 인간들이 그때부터 또다시 이 대깨문들이 손흥민을 까기 시작했죠. 맞아요. 손흥민이 그리고 이제 맞아요. 평양에서 경기하고 와서 아주 더럽게 경기했거든요. 북한 그 축구 선수들이 거의 뭐 그냥 발목을 자르듯이 맞아요. 돌아와가지고 손흥민이 한마디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네이버에서 스포츠 댓글란 사라졌습니다. 네. 야. 지금 네이버에 스포츠 댓글란 못 쓰잖아요. 진짜. 표면적으로는 뭐 운동선수 누가 자살했다고 그랬다는데 그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예. 다들 너무들 하시는 거죠. 일단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 그림 참 유명하죠, 그죠? 이 그림 참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주 한 장으로 잘 정리한. 이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확대 한번 해볼게요. 그림은 먼저 한 번만 확대 좀 하고 여러분들께서 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뭘 하면서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지금 잘 부탁드립니다. 호호호 이라고 있고 그러고 혼밥 먹고 병신짓 하고 오고 저 장면 자체가 딱 뭐 같습니까 지금? 조공을 바치러 간 조선시대의 사신의 모습이죠. 여기 보세요. 왼쪽 그림 밑에 한전이라고. 야, 깨알 같다, 진짜. 한전. 전력 바친다는 거죠. 에너지 주권 바치고. 이 왼쪽에 돈도 갖다 놨습니다. 태극기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마스크들이 쭉 쌓여있어요. 우리 국민들 마스크 그때 못하고 있는 대란 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중국인 유학생 안전보장,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신지, 중국인 입국 금지 절대 안 하면, 요 각서 도장도 하나 찍혀있고, 여기. 참, 대박입니다, 대박. 저걸 보면은, 제가 이제 저때 딱 깨달은 거는, 자, 조선의 악습을 계승한 건 정말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들이다. 대한민국 좌파들. 네. 맞습니다. 이게, 됐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용원 대표님이 요새 이 IT 기기 조작에 눈 뜨셔서 이제 재밌게 하고 재미를 좀 드렸죠. 자 여기 보면요 한미연합 훈련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수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최악의 한미동맹 수준을 완성을 시켰다. 문재인이라는 놈이. 네, 그리고 사드 배치 뭔가 중공이 지난 대선에 도와줬으니까 정권 무너뜨리는데 도와줬으니까 3불 원칙을 자기가 천명을 했다고 막 약속을 했잖아요. 중공이 뭐라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드는 끝까지 배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2번 먹는 거리하고 이런 것만 군인들 미군들한테 들어가게 놔두고 오히려 시위를 하게 놔둬요. 경찰이 다 지나갈 수 있으면서 불구하고 결국에 그가 이제 얘기했던 무슨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거는 그냥 사드 배치를 안 하는 거였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중공과의 3불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여당이나 문재인의 이제 전위대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지금 축소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안보 해체를 시도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19년도에도 법안을 내니까 국정원에서 승려 간첩 사건을 터져버리고 이번에도 진짜 국가보안법 폐지나 최소 축소까지 갈 것 같으니까 이번에 F-35 간첩 사건을 25년 조사하다가 터졌고 네. 박지원 목소리를 잡고도 아니면 니 고발해버리고 날려버리고 나 옷 벗는다까지 할 정도로 싸운 국정원 간부가 있을 정도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근현대사를 그래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국가보안법이 처음에 생긴 게 이승만 정권 때입니다. 그럼요. 네. 국가보안법이 당시에 좌파들이 뭐 이상한 말같이 하는 소리 하는데 국가보안법이 당시에 한시적으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없애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한시적으로 있어도 필요성이 계속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 그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거죠. 중공은 국가안전법을 더 강화시키고 있고 일본도요 지금 자위대법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강화하는 추세지. 그럼요. 이걸 무슨 폐지하고 축소하는 거는 좌파들이나 하는 그 역행적인 발상이죠. 맞아요. 국가보안법 가지고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때 우리나라 이승만 정권에서 저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뭐 4.3이건 뭐 그 다음에 여순반란이건 이때 그냥 다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거의 그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도 중공에게 안보 주권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자가 문재인이다. 그죠? 이제 외교 부분을 한번 넘어갈 텐데요. 외교 부분을 제가 페이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교는 뭐 아무 페이지나 끌어들여도 외교가 될 것 같은 정도로. 외교적인 성과를 한 게 없죠. 없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좀 찾아볼게요, 제가. 배경 그림이 있는 거 없이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를 다음번에 PPT로 준비를 하시죠. PPT로.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진이 원래 다 넣었었는데, 이렇게 외교 부분에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쿼드 동맹, 이승만 대통령님하고 장제 제만 초대 총통이 아이젠하워한테 그렇게 요청해서 앞으로 북계의 도발이나 중공의 도발이나 소련의 도발로부터 아시아 평화를 지켜야 된다 해서 아시아 태평양 동맹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그때 아이젠하워가 두 번 이승만한테 안 속는다 이러고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군사 전문가라 해서 또 까불었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게 70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 정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쿼드 동맹하고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 칠 부분인데 이 정도 되는 것을 지금 수차례 대한민국 참여 요청받았지만 중국 눈치 보면서 문재인과 외교부 정부는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쿼드 참여 안 하고 있는 이런 역대적인 어찌 보면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매국 행위를 저질렀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 인도, 독일, 일본 4개국 참여해서 나인 아이즈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원탁의 기사단에, 아도왕과 원탁의 기사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지금 중공의 눈치를 보면서 거부를 했고. 그러면, 저게 이제 맞는 얘기라면, 문재인식으로.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세계는 모두 다 집단 안보 체제로 가고 있어요.
집단 안보 체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동맹과 그 다음에 외교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군사 작전을 동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같이 맞습니다. 연계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한미를 기본적인 집단 안보 체제에 바탕을 두고 그 외에 동맹을 넓혀가는 저러한 전략을 모두 다 거부한다면 커밍아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냐? 그 그렇죠. 반대되는 너희들의 그 집단 안보 체제 결국엔 뭐겠어요? 북중러한이죠. 북중러한이라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국민은 그걸 70% 이상이 반대하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집단 안보 체제를 거부하면 아니면 한미일 동맹 그다음에 뭐 반이 어쩌고저쩌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그 대안으로서 너희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 결론은 북중러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일에서 북중러한.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고 독재로 가자는 것이고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안보를 하자는 거예요. 그 결국엔 무슨 이 고래들 사이에서 맞습니다. 어느 한편에 붙지 않고 그냥 가만히 숨겠다. 그럼 제대로 숨든가. 맞습니다. 절대 숨을 생각은 없죠. 맞아요. 자, 이번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네. 자, 이거 시간이 좀 바쁘세요 지금? 아니요, 전화가 들어와서. 전화 통화요? 괜찮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타이스타 사위 취업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타이스타 지금 이상직이가 71억 6천만 원을 횡령에 빼돌려가지고 티켓으로 태국에서 판매한 걸 받아가지고 매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 장부에서 빼가지고 이걸 타이스타를 설립해가지고 항공사를 설립했는데 사위를 문재인을 아니면 왜 사위를 취직시켜줬을 거예요? 이것도 법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 대가를 바라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상직이는 국회의원 공채도 국회의원도 됐고, 잘 나갔어요. 그 당시 공기업 사장도 되고. 근데 보면 이 사위가 업종에 어떤 경력도 없던 사람입니다. 항공업 종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30대 후반인가, 그 당시. 우리보다 좀 어려요. 근데 이자가 최연소로 그 당시 전무가 되고, 수억 원을 받은 거죠, 연봉도. 체제비부터 해서, 그게 저택에다가. 볼 것도 없이 불법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막 이렇게 할 때 경고 메시지가 막 뜬다. 내 인생에 막 뜨죠. 그 중에 하나의 경고 메시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바로 불법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저거는 이제 보나마나 이제 딱 그렇죠. 자, 그리고 문다혜가 해외 이주해가지고, 그죠? 해외로 간 문재인 딸 경호 비용부터 해서 거주비용 헬스를 쓰고 또 다시 들어왔어. 또 이혼했다는 말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위와 딸에 대해서는 정말 이스타 항공 관련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썼지만 문준영이가 1억을 넘게 받았대요, 지금. 지원금 관련해서. 예술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같이 고발을 했는데요. 잘하셨네요. 이명규 변호사님 이제 국민특검단장. 역시 이명규 변호사님. 문준영 고발하셨네요. 문준영 특가법상, 수뢰죄로. 그러니까, 문다의 사위를 보고도 특가법상 수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위를 보고. 아니, 왜 사위한테 돈을 주겠어요? 문재인을 보니까 사위를. 그게, 지금 최서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러한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건 그냥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리고 2년간 54억이나 썼는데 그 돈도 어디를 썼느냐? 지도 좀 쓰고 문재인 쪽 가족들한테 줬냐? 아니 월급을 주고 수당을 줘서 얼마나 줬냐? 알아야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리고 이거 미국에서 해외 싱크탱크를 정기적으로 이제 지원했는데 성향이 다르다고 그때 몇십억씩 주던 거 끊었다고. 그리고 또, 저 가족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명규 변호사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인데, 콩가루는 그나마 먹을 수 있지. 콩가루가 아닐까 싶은데. 진짜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아시죠? 이번에도 저 뒤에 배경을 제가 뿌옇게 해놨는데 보기 싫어서, 순방 나가서 뭐랬어요? 북한 제재 풀어달라. 북한은 좋은 곳이고, 핵은 안전한 것이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재 풀어달라고 종전선언도 2차례 냈어요. 이번에도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도 없어요. 유엔의 빈자리. 브라질 대통령 유엔 연설할 때 보셨습니까? 미국 딱 대사관 참여는 전부 다 꽉 찼어. 브라질.
근데 문재인 딱 오니까 BTS가 그렇게 BTS 사람이 안 모일 것 같으니까 문재인이 BTS를 데리고 왔잖아요. BTS 왔는데도 텅 비어있어. 얼마나 BTS 쪽팔립니까? 방탄소년단 전 세계 팬클럽들이 문재인한테 얼마나 강의를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따지는지. BTS만 가면 꽉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BTS 와서 꽉 찼지. 문재인이 왔으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할 거니까. 종전선언하자니까 다들 돌아간 거예요. 아니 저게 그 뭐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도 저거랑 한반도의 그 전쟁 위협 감소랑은 맞습니다.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 보시면 이번에 중공폐렴 초기인 2020년 1월, 2월에 이제 확진자가 나온다 만다 할 때 그때 의사들하고 전부 다 전문가들이 뭐랬냐면 우파에서 그래요. 중공 초기 입국 금지를 해라. 대만은 금지했어요. 그렇죠. 금지하고 1000명대를 계속 유지했어요. 한 2년 동안. 확진자가 1000명. 우린 사망자가 1000명이 그때 넘었고. 그래서 죽지 않아도 외국인 수천 명 죽게 했고 수십만 명 확진했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마녀사냥 당하고 실직하고 친구도 후유증이 와가지고 해나 기관지나 뭐 기능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저하되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제 중공 초기 입국 금지를 안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을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보냐. 이것도 나중에 재조사해야 됩니다. 그죠? 백신 연관성이 있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백신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늦게 들어와도 그냥 싼 걸로 그냥 다 해도 된다라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백신 때문에 사망한 사람, 백신 때문에 중환자실에 간 사람들을 전부 다 또 아닌 걸로 또 등갑시키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가 유승수 변호사님 지금 말씀 주신 거고요. 네네. 세 번째가 보세요. 4조 원 이상 백신 예산 사용을 했답니다. 자기들 말로는. 근데 백신은 제대로 확보도 안 되고 4조 원이면요. 우리 국민들 한 번 2차까지 다 맞고도 말아야 남을 돈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1억 회분인가를 살 수 있는데, 넉넉하게 1억 4천 회분인가? 이건 그거 지금 규명도 안 되고 있고,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했는지, 중간에서 해외에서 어떻게 이 돈을 썼는지,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또 낭비가 됐는지, 이것도 몇 천억 이상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막기 위해서 백신 돌려막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혈세는 혈세대로 쓰고 혈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말을 안 해요. 지금. 알면 다친다. 무조건 백신 지금 전국 중공폐렴 전국에서 알면 다친다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 유명한 사진 혼밥 먹고 있는 쩝쩝이 병신 혼밥 먹고 있는 사진 있죠. 이거 너무 추접어서 뒤로 깔아놨는데 정수기는 해외 패션쇼. 그죠? 이런 악적이 어디 있어요? 그 이메일다가 떠오르는 필리핀입니까? 그 다음에 관광생으로는 혈세 낭비. 계속 후진국이나 북계하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해외 순방을 북계 외교하는 데를 끊어서 우리로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아프리카 지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것들 선진국에서 관광만 하고 있었어요. 아, 이것도 뭐 좀 지역적인 문제라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당신이 그 검소한 옷을 되게 매력적으로 잘 입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죠. 엄청나게 비싼 옷 같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몇만 원 얼마 안 하고 몇 벌 안 되고. 사실은 그게 멋있잖아요. 그럼요. 나는 맞습니다. 되게 지위가 높지만 이런 것들을 입는 사람이라는 게 멋있는 거지. 맞아요. 뭐 진짜 뭐 돼지 족발에 진주라고 무슨 진주를 하면 뭐예요? 맞습니다. 아 정말 지역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 보세요. 옛날에 그 단유부강 참사 기억나시죠? 헝가리. 그때 세월호 관련해서 이거도 빨리 가서 해라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기 가서 다 죽었어요. 마지막에 또 뭐랬냐? 월드컵 그 U20 청년 월드컵이잖아요. 그거 준우승하니까 그걸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게 또 사이코패스적인. 그러니까요.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외외 혼밥 왕따 기본이고 그죠? 또 지소미아를 박근혜 대통령 때 딱 탄핵 직전에 이루어냈잖아요.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가장 통신 관련해서 가장 수집을 잘하는 세계 1등이 일본. 일본이 빵 발사하고 음파하고 전파하고 통신하고 탐지해서 미국에도 알려주고 알라스카에서는 너무 늦어서 지소미아 협정으로 미국도 도움을 보고 이런 걸 지금 중공과 북계가 불편하다고 지소미아 협정을 깼어요. 그걸 또 한미 전쟁에다 그러니까 한일 전쟁 전에 지소미아 하지 말자고 했던 놈이 지금 국정원장을 하고 있죠.
아, 그놈이네요. 네. 박지원이. 네. 참, 정말, 누가 그런데 정말 도둑놈들이 네. 집에 앉아있으면은 네. 집주인이 도둑이 된다는 이런 말이. 그러니까요. 아, 맞습니다. 자, 경제 부분하고 사회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오늘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하실까요? 다음에 할까요? 너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요, 지금 댓글로 나중에 좀 다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뭘 남겨주시면 좋겠냐면, 문재인이 제가 지금 찾은 것만 말고도 유연선 수백 개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 지금 급하게 찾는다고 정리를 한 건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해주시면, 문재인이 안보적인 참사 한 100개 있을 거고, 외교적인 악적이 한 100개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마치기 전에, 예. 문재인이 잘한 공적을 좀 정리하고 가는 시간. 아, 공적이 있습니까? 네. 뭐죠? 문재인의 공적 중에 하나는, 예. 공적이 없다. 없는 게, 공적이 1분도 없다. 걸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공적이 없다? 네. 정말 이렇게 두루두루 나라를 망쳐놓는 대통령, 정말, 뭐랄까, 해외에서 보면은, 외국에서 보면은, 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려고 했듯이, 네. 이제 말프랙티스로, 네. 문재인 정권의, 폐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예. 있을 것 같다. 네. 예. 우리가 베네수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중에 한국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해외에서 연구 사례라든지, 그럼요. 공부할 때, 그럴 때 말씀이시죠? 네. 그럴 것 같네요. 맞네요. 자, 배경을 이제 이걸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우리는 나와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하시면. 잠깐만요. 요즘 이거를 잠깐 뒤로. 네. 네. 있네, 순서 있네. 제가, 찾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네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추석 다음 날이고, 네, 이렇게 유승수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고, 머리 스타일 참 짧게 치시니까 좋네요, 진짜. 꽃미남 유승수. 네. 와, 고딩 교복 입은 스타일이신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진짜. 이걸 또 똑같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좀 댓글 좀 보고요. 네. 선생님, 댓글 좀 보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지금, 이걸 보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죠.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문재인의 이 망적들을 보면, 정말 분노가 또 절망감도 솔직히 생기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나, 이런 대선 정국이 오면은, 다들 또 대선 후보에만 몰두하지, 그동안 말아먹은 거는 이게 또, 맞습니다. 그냥 덮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아먹는 동안, 말아먹은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또 이 말아먹는 동안 나라를 그냥 말아 잡수신 거죠. 말아 잡수시는 동안 옆에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또 누구인지 알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리더를 뽑아나가는 과정이 대선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잊지 말고 특히나 또 지난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업적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고 역사는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 업적대로만 돼도 그만큼만 돼도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지금은. 왜? 이미 망쳐놨으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망쳐놨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그냥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해도 정말 잘한 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뭔가 막 좋은 사람을 뽑겠다, 누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런 생각은 제발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이야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니지만. 우리 보시는 분들 분별력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사실 다른 방송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제발 사람을, 따르지 말고요. 사람을, 믿지 말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렇습니다. 명령하고, 지켜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 한 명 한 명 되어갈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유 변호사님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업적을 이어가겠다. 그렇게 마음이 유승수 변호사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또 이제 저기 국민의힘 그 잔당들이 저를 아마 목을 따라올 겁니다. 따라오러 하세요. 같이 싸웁시다. 싸우면 되지. 얼마나 그럴 힘도 없어요 이제는. 진짜 힘도 없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강화문에 있으면 제가 느낀 건데 겁이 정말 많다. 한 명 한 명은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좌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파도 정말 겁이 많다. 제가 한번 쳐다보니 고개 다 돌리더라고. 전부 눈 깔고 가더라고. 똥바른 정당도 우리 맞은편에서 촛불 하더라고. 네. 그때도 다 쫓아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정말 나약하죠. 예. 방송 앞에서만 지금 저들 이랬었지. 현장에서 만나면 맞을까봐 도망가고 간다니까. 혼 좀 내줘야 돼요. 혼은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유승수 변호사님, 아침에 문수정 변호사님하고 여러분 정말 이게 허를 찌르고 우파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지도 않고 눈치 본다고, 그리고 정말 용기 있는 변호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한 칼을 찌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국민적 관심사로 커져야 돼요. 그러면 경찰도 검찰도 눈치를 볼 것이고 또 자칭 타칭 대천주자라 하는 놈들 입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유 변호사님은 또 해내신 거예요. 유승수가 해냈다.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운동이나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정당도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민의힘도 옳은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옳은 일을 지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국민의힘, 국민혁명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들어야죠. 그러면 잘못하면 혼나야 되고 혼내야 되고 우리가 주권자고 우리가 선거권을 가진 사람 주인인데. 근데 누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왜 강요를 하시죠? 누가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요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대기문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옳은 말씀, 오늘 진짜 시원한 말씀 하셨고, 저는